팬클럽들 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규제큐브 3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고은입니다. The underlying reason our dreams come true is that it's all because of you. 옷차림이 많이 이렇게 얇아지셨어요. 그죠?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벌써 3월입니다. 예. 3월 하면 뭐예요? 봄이죠. 아이들 입학식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새학기, 신학기. 바쁘시죠? 왜 애들 학교 가는데 엄마들이 바빠요? 챙겨 보내야 돼요. 아이들은 이렇게 스스로 잘 하더라고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판단력을 기르고 스스로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우리는 그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나는 꿈을 꿨던 그런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환경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그것들을 혹시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혹시 있었어요? 네, 다 있었나 봐요. 네, 저도 있었어요. 제 얘기를 잠시 해볼게요. 제 결혼 전이에요. 저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어요. 네, 어울리나요? 네, 여기 중간에 화장을 해가지고 잘 못 알아보죠? 네, 그때 제가 뮤지컬이 너무 하고 싶어서 하고 싶다고 했더니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의 꿈을 그냥 지지해 주셨어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5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나가지고 저한테 뭔가 몰빵을 해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뉴욕으로 유학을 보내주셨고 저는 이제 그 시절에서 뉴욕에서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뭔가를 예, 물 가져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목마르다 그래. 목마르면 자꾸 쩝쩝 소리가 나요. 입이 말라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제가 뭔가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이 분야는요, 굉장히 좀 종합 예술이에요. 그래서 레슨을 1대1로 다 받아야 돼요. 동작도 배워야 되고 또 발성도 해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연기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1대1 선생님이 다 붙어야 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근데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또 그 선생님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알바도 해가면서 이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정말 그 자본주의에 제가 무릎을 꿇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접고 자 30대 뭐가 됐냐? 바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주부로. 네, 여기 되게 촌스러운 사진 제가 별표 쳐드릴게요. 마음껏 웃으세요. 지금 모습하고 너무 다르죠. 결혼하자마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좀 사시지 않았어요? 예,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아이와 함께 이렇게 문화센터도 가고 여기 밑에 저희 파트너 계세요. 재밌죠? 예. 그때 저는 이제 어떤 주부였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주부 생활을 하면 남편의 월급을 막 쪼개고 가정일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아이만 케어하는 그런 삶, 아이만. 아이 데리고 이런 센터 가고 여행 가고 쇼핑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꿈과 같은 삶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저는 그 뮤지컬을 할 때 포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성격이 굉장히 단순해요. 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 저희 부모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면 돼? 남편을 잘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남편은 경제력이 있는 남편하고 저는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꿈을 한 30대에서 제가 이렇게 한 10년 정도 이런 주부의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남편의 뭐만 봤어요? 네, 외모도 보지 않고 성격도 보지 않았는데 사람이 되게 좋아요. 이제 사람이 좋다라는 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사인을 잘못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큰 빚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어떤 많은 재산들도 다
은행으로 막 내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 한번 막히면요, 이게 도미노처럼 쓰러지더라고요. 우리 TV에서 막 이렇게 가구에 딱지 붙이고 막 이거 드라마에서 나오죠. 예, 저는 그거 다 봤어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살았던 공간이 하우스에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극한 상황에 어때요? 얼굴이 그냥 짠하죠. 네, 극한 상황에서 극한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직장 생활도 안 해봤죠. 저는 뭔가 자격증도 없었죠. 그때 당시에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건 사람들은 인생은 돌고 돌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것만큼 이 경험만큼 생각이 커진데 제가 봤던 분이 저희 집에 오셨던 일하시는 분. 예, 그래서 가사 도우미를 선택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저 아까도 머리띠 했죠.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요. 머리부터 올리고 틀어 메우고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뭔가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일을 했을 때 막 삶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되게 힘들었겠죠. 새 집을 돌아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조금 자존심이 그때는 굉장히 세서 뭔가를 누리고 살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현실에 맞춰서 돈은 벌어야 되는데 직장 엄마 집만 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부딪히는 것들이 조금 저는 불편해가지고 머리는 좋죠. 예. 직장 엄마 집을 이렇게 열심히 하루에 세 집을 돌았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제가 삶이 나아졌을까요? 네. 그 타이밍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났습니다. 이제 원래는 제가 제품을 한 2년 정도 먹었던 소비자였어요.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 제품이 좋은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끊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극한 상황이 되니까 카드가 다 막혔어요. 너무 좋아서 먹이고 싶은데 못 먹이는 거야. 그래서 일당 받아서 모았던 돈들을 차곡차곡 해서 애들 거 하나 주문해서 애들 거 나눠 먹이고 이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분이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벌어가는 소득이 있구나. 네, 그래서 그 기회로 제가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엄마들이 되게 많잖아요. 부의 사다리, 잘 사는 집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잘 살죠.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게 재산을 물려줘서도 있지만요. 이 기사 내용이 어떤 거냐면 상대적 발달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가정에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잘 느끼실 거예요. 예, 생활에서도 느끼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엄마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서 요즘에 어때요? 사교육비 어마어마하죠. 얼마 전에 한 아이 중학교 특강이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어마어마한 사교육비. 지금 밥은 굶어도 애들 학원은 보낸대요. 지금 3고 시대죠. 3고 시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예. 공감하시나요?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을 보냈는데 취업이 잘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을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전산 컴퓨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 고통 지수가 역대 최고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 봐요? 네. 네, 여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도 퇴직의 연령이 몇 살이라고 해요? 현행은 60세지만 실질적으로 49세가 우리가 체감하는 정년의 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산다라고 하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빠서 기사를 못 봤을까 봐 제가 캡처해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 집어드려도 여러분들이 현실은 누구보다 잘 아실걸요? 여러분들의 통장 보시면 아실걸요? 네, 그냥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는 거고 나를 합리화시킨 거고, 그죠?
예. 왜 돈은 꼭 남편이 벌어야 돼요? 누구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남편도 누구지 귀한 자식이에요.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쵸? 예. 그리고 이 삶이 그들도 나가서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늙어간다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남편한테만 짐을 지어주시면 안 됩니다.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이 네 가지 안에는 다 있죠. 근데 어디에다가 초점을 좀 더 두냐에 따라 다르는데 이 네 가지 중에 또 하나를 뺄 수는 없는 거예요. 굳이 꼽으라고 해도 건강해야 돈을 버는 거고 또 재밌는 건 돈이 있어야 건강을 챙겨요. 그죠? 그래야 돈이 있어야 나의 꿈도 애들 꿈도 지켜줄 수 있고 내가 꿈을 이뤄가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으로 나의 명예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가져갈 수 있죠.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안내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 네 가지 것들을 다 가져가고 싶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소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왼쪽 사분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아빠 가난아빠의 책 안에 대부분의 80~90%의 사람들이 이 왼쪽 사분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수익. 노동소득이 뭐예요? 저희가 했던 파출부? 그것만 노동소득이에요? 아니에요. 나의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는 일이 노동소득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들. 내가 일을 그만하게 되면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자, 이 소득 안에서는 아까 네 가지 걸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해야지. 내가 시간을 들여야 돈을 버니까 시간이 많아요? 문 닫으면 돈 들어와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식사 제대로 챙겨 먹어요? 운동 제대로 해요? 건강? 시간이 갈수록 이 노동소득 안에서 직업병이라는 건 다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네 가지 자유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어요.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 권리소득을 받고 싶대요. 자, 그러면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안에 계신 분들은 노동소득이에요. 의사 선생님들 돈 많이 벌죠? 부러워요? 네, 물통이 큰 거예요. 물통이 크냐 작냐지 다 물통 사업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꺾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지금 물통 사업에서 잘 나간다고 어깨 피고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반드시 꺾여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때, 내 나이가, 또는 내가 직장이라고 하면 오너가 그만두라고 할 때 반드시 나의 소득은 꺾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권리소득을 받고 싶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건물 하나 갖고 싶죠? 예, 건물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또 우리가 권리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누가 있어요? 네, 가수들이라든지 어떤 책을 쓰시는 분들. 여러분들 재능 있어요? 돈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권리소득을 만들어가고 다른 삶을 살고 평범한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돈도 없어서.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아까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을 넘어와야 된다. 시스템을 가져야지만이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다. 자, 시스템을 만들거나 구매하거나 빌리고 활용하라. 만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그 회장님이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환산해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돈을 벌어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별다방 프랜차이즈 하나 갖고 싶죠? 돈이 들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것들은 투자 리스크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방법, 평범한 사람들이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는 필수예요. 아직도 부정하신 분 계세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거죠.
자, 플랫폼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원하는 소비자하고 좋은 제품을 연결해 주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어요. 연결의 대가가 소득이라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 여러분들 연결하는 거 어려울까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해외 나가면 우버택시, 그 다음에 어떤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음식 제공하는 자와 원하는 자를 연결하는 거죠. 택시를 타려는 자와 어떤 교통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연결하는 거.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인 겁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이 연결하는 거. 그러면 건강한 라이프를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네, 그러면 건강한 라이프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의 혼자일까요? 전 세계 남녀노소예요. 그분들을 건강한 기업과 연결하는 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그게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판매 방식을 이제 법적으로는 회원 직접 판매라고 하는데 판매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자, 이 시장성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금액들로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가서 돈을 버셔야 돼요. 이미 하향 사업에서 여러분들 돈을 버나요? 예. 지금 여러분들 애들 많이 낳아요? 네. 어린이 쪽에 그러한 사업은 성장하는 걸까요? 하향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시대의 흐름이나 트렌드를 한번 봐보세요. 직접 판매 주요 제품은 1위가 뭐라 그랬어요? 영양제. 2위가 3위가 생활용품. 아직도 영양제 안 드신 분 계세요? 무슨 용가리 통뼈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죠? 예. 식생활은 다물어졌고 환경은 그렇고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큰데 영양제 안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원시적인 삶을 산다라고 요즘에 많은 분들은 표현을 해요.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들 요즘에 뭐 트민남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트렌드예요, 영양제는. 예.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에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면접 보지 않죠. 대학 자격증 필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영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기 자영업 하시던 분들도 오셨죠. 예. 자본이 거의 들지 않고 투잡으로도 가능하고 시간적으로도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를 고르는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비즈니스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셨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화를 하세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아이템을 어떻게 그 사업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제품이 좋아서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제품만 좋으면 어떡할 거예요? 평생 내가 팔 수도 있고요. 그 제품이 또 중단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네. 나로 인해서 이 플랫폼들의 소비자들이 먹고 쓰는 권리 소득이 나한테 평생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해요? 회사가 탄탄해야 돼요. 회사가. 자본력이라든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상승 곡선이라든지 정말 신뢰가 있고 가치와 이념이 들어가 있는 회사인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 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품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세요. 지구세상 끝까지 팔아야 되는 내구성을 판매해야 돼요? 계속 팔 자신 있어요? 네. 나의 소비 유통망 안에서 먹고 쓰고 없어져야 되고 이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제품하고 그냥 조금 좋아서는 안 돼요. 완전한 전문성과 기능성을 가지고 다른 제품하고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제품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필품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회사는 자체 생산율을 70% 이상을 가져가야 돼요. OEM으로 제품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제품이 끊길 수도 있어요. 납품하는 그 회사랑 판매하는 회사랑 뭔가 맞지 않으면 그러면 또 다른 제품을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유통하는 회사가 생산하는 회사랑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돌려줘요? 못 돌려줘요?
네, 그것도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소득적인 부분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오래 하고 먼저 한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또 이 소득을 받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 이 소득을 만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겠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뭐 하나에 치중하시면 이 비즈니스를 평생 동안 진행하시기가 너무 힘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위아 유산화라고 써졌네요. 우리가 선택했죠. 네, 똑똑한 사람들이 선택하죠.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안목 있는 사람들이. 자, 유산화라는 뜻이 뭐예요? 진정한 건강이에요. 이름 안에서 나오죠. 영어 아니에요. 그리스하고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진정한 건강, 건강과학 기업입니다. 자, 유산화라는 회사는 이름 안에서도 나와 있지만 건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경영자들,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이 회사를 차리죠. 왜? 조금 투자해서 많은 돈들을 벌어가야 되니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세포과학자, 면역학 박사, 의사 선생님이 본인의 세포과학에 관한 지식과 모든 명예를 걸고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92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모든 제품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미국의 유타주의 본사에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죠? 네, 명품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네, 안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네, 갖고 있어요. 야, 명품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네? 한 땀 한 땀. 예, 샤넬백 하나 사려고 그랬더니 아주 앞 줄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오픈런이. 그래도 그걸 모델을 못 구해요. OEM으로 안 만들고 막 찍어내지 않잖아요. 원료부터 제조부터 유통까지 담당하는 단 하나 회사, 100% 자체 생산. 겉에 명품을 이렇게 치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포를 명품으로 관리해야 여러분들이 명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30여 년이 되는 세월 동안 24개국밖에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조공정 시스템이나 어떤 식약처의 기준에 맞춰서 거의 1년, 2년 간격으로 하나씩밖에 오픈을 하지 않아요. 왜? 100%가 자체 생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은요, 24개국을 나의 아이디 하나로 모든 유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포인트가 올라올지 몰라요. 저는 지금 호주에서도 올라오고 미국에서도 올라오고 너무 신기하죠. 저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원서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지만 글로벌 비즈니스를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이것도 따져보셔야 돼요. 자, 마이크로 옴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처음에 시작을 했죠. 백악관에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을 추출해서 향후의 질병을 예측한다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 처음에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세포과학에 관한 지식이 없죠.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세포과학의 전문 기업의 연구진들, 유산 헬스사이언스를 모시고 갔습니다. 유산 헬스사이언스는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어요. 자, 회사가 빚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상승 곡선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주식의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네, 왜 못 들어갔어요? 신용 등급이 A등급, A 플러스 등급 받았습니다. 부채가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멋지죠? 네. 이 유통을 그냥 우리끼리 불법적으로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피해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지만이 나로 인한 인프라들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직접 판매,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있고요. 자, 요런 것들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가셨던 분들이 피해를 받아서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보지 않고. 그래서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지금 50여 개밖에 되지 않고요. 이 회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527호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졸려요? 감탄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표정이 좀 웃어봐요. 네. 네. 의사나의 제품군. 제 몸매가 나와요. 우후! 네. 근데 또 한 가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네.
네, 의술이 좋아졌죠? 네.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너무 달라졌어요. 아직도 밥만 먹어라, 밥약이 보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옛날 어르신들 있죠. 밥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찌고 당뇨 왔어요. 요즘에 밥 많이 먹으라고 애들 밥 2그릇씩 주시면 안 됩니다. 세포에 영양을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 아직 애 안 낳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애 안 낳으신 분들은 몸매가 역시 좀 달라요. 네. 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요 몸이 달라져요. 그리고 아가씨 때는 한 끼 두 끼 굶으면 살이 쪽쪽 빠져요. 근데 잘 안 빠져요. 근데 많이 먹기도 많이 먹지만 여러분들이 왜 안 빠지냐면 순환계가 무너졌고요. 호르몬이 변형이 되고 염증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포 안에 영양을 가득 놓아서 비움과 체험을 해야지만이 건강한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가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세포를 살리는 바르는 영양제 들으셨죠? 화장품이 아닙니다. 바르는 영양제예요. 예, 피부에 양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은 화장품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르실 때 나는 지금 뭐 S 써 저도 옛날에 수분크림 70만 원짜리까지도 써봤어요. 쇼핑이 취미다 보니까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좋다는 거 다 써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능성도 있지만 그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는 독소들을 여러분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독소로 씻고 독소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보이지 않는 독소가. 그래서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까지도 가지고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는 셀 라이브. 딱 이 세 가지가 유사나의 품목입니다. 아까 직접 판매 공제점에서 1위가 어디였어요? 네? 외우셨잖아요. 두 번째가 어디였어요? 네, 여기에 다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어떤 영양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래 산업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듣고 좋아. 그래서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어디 가서 물어봐요? 옆집 언니한테 물어봐. 아니, 옆집 언니가 잘 살아요? 전문가예요? 이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쵸? 제발 주위에 있는 비전문가들, 경험하지 못하고 잘못된 경험을 하신 분들한테 뭔가의 의견을 구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이 쓴 책 또는 이 분야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말이 진리라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읽어보셨어요? 어디에서 백만장자가 나온대요? 웰리스 산업에서 써줬어요. 비타민 사업이라고. 여기에서 백만장자가 나온대요. 저도 백만장자가 됐어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은요, 저보다 더 많이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되실 겁니다. 네. 이 책에 다 써줬어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네. 우리 유산나는요 제품 들고 다니면서 뭐 라이터로 지지고 이런 거 안 해요. 후라이팬에 볶고 이런 거 안 해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수준 있게 책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영양제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왜 나와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트렌드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자, 우리 한국의 역사는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짧죠. 예. 사람들이 찾으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야겠다. 기업이나 화장품 회사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문성을 다 갖고 막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막 기술력을 가지고 뭔가의 제조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어낼까요? 베껴와서 싼 원료로 단가 맞춰서 어디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받을까요? 후자겠죠. 그거 뒤에 딱 보시면 알아요. 제조원하고 판면이 다 달라요. 제조원 다 어디에 있어요? 충청도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충북 땡땡땡 한번 가서 다 보세요. 그 정도의 제품이 우리 세포에 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영양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보건성에서는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25년 전부터 비교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왜? 캐나다라는 나라는요,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25년 동안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책에서 1위가 어디였어요?
유산알 사이언스예요. 명품입니다. 라이터로 지지지 말고 책을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네. 가장 독성이 없고 생체에서 쓰여지는 이용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일당 백하는 영양제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선진국에서는요, 영양제를 처방해요. 의사들이 그 편람전에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는 PDR, CPS는 캐나다 여기 안에는 여기 영양제들 건강기능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과 효과가 월등하고 안전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캐나다나 미국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한테는 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병원 서양의학이잖아요. 그럼 주사도 맞지 말아야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세포는 다 똑같아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헬스케어 분야 최고의 권위. 어디에서? 보건복지부, 안전처, 건강보험, 심사평가. 여기가 사조직이에요. 사조직? 공기업입니다. 제가 좀 고급진 언어를 죄송합니다. 흥분하면 고급진 언어가 안 나와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공신력이 있는 나라에서 인정을 했다라는 거. 금메달리스트들은 절대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예, 일주일 전부터 감기, 홍삼, 한약 다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약 3개월 동안 더 이상은 못 먹어요. 왜? 간 수치 올라가요. 독소가 있어요. 약제 자체에. 그래서 다 못 먹는데 운동 선수들이 먹으면서 운동을 해요. 금메달리스트들만 제품으로 후원합니다. 절대 광고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도 고집이 있어요. 절대 광고하지 않아요. 금메달리스트들만 제품으로 후원하는 회사. 믿을만 하죠? 예. 금메달리스트들은 몸이 자산인 거예요. 몇 년 동안 이 경기 하나만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경기 망치면 대회 안 돼요. 예. 그럴 때 최대의 나의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제품 후원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미국의 컨벤션에 한번 다녀오신 분. 절반. 자, 이번에 한국 컨벤션에 가실 분. 당연히 손 들어야지. 손 안 드신 분은 글씨 쓰시느라고 안 들고 계시는 거죠? 네. 앞으로 나와 내 가족의 인생을 바꿀 회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컨벤션밖에 없습니다. 저도 컨벤션에 가서 이 연구진들을 봤습니다. 본사도 물론 갔다 왔고, 연구진이 한 명이 아닙니다. 교수진, 과학자들, 의사 선생님들 150여 명이 넘어요. 자, 이 한 분만 봐도요, 얼마나 많은 지식과 공부를 했겠습니까?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게 뭐 제품이 좋니 안 좋니, 나한테 맞니 안 맞니, 아니 세포가 그동안에 영양이 없다가 뭔가 찌글찌글 됐다가 상처가 났다가 영양이 들어오면 얘가 뭔가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반응을 가지고 나한테 맞니 안 맞니, 유산하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포한테 물어보시라고. 예? 유산하는 특허를 받았습니다. 일당 백하는 영양제고요. 나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에요. 이 기술력이 놀랍지 않아요? 세포가 계속 젊어지는 거예요. 저 지금 보니까 상태가 옛날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 세포 재생을 했거든요. 세포 하나하나가. 예, 이런 기술력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품 성분 좀 파지 마세요. 이미 다 연구를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뭘 자꾸 성분을 파. 내 경험치만 공유하면 된다라는데 자꾸 성분을 파고 있어요. 이미 다 끝났다라고요. 그죠? 네. 자. 여러분 돈 벌고 싶어요? 돈 싫어하시는 분?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돈 없는 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돈을 안 써봤으니까. 돈의 가치를 몰라요. 돈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지를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돈을 싫어하니까 또 돈이 안 와요. 싫어하는 사람 옆에 와요, 안 와요? 돈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옆에 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품 쓰시기만 할 거예요? 돈 벌고 싶어요?
벌어야죠. 누군가는 이걸로 3일 바뀌고 백만장자가 됐는데 눈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요. 누군가한테 제품만 막 팔려고 하지 마시고 전달해 주세요.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유산화를 왜 선택했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엄청 싫어해. 예? 아, 이쪽으로 오라고요? 예. 저는 성격이 좀 까다롭게 생겼죠. 솔직하게 좀 까칠하게 생겼죠. 이 일을 하면서 성격이 이제 많이 변하긴 했는데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제가 파출부할 때도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내가 나의 그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들키기가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을 소개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일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중복으로 매출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완전 신기해요. 많은 사람을 소개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2명 정도, 2명에서 4명 정도만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 플랫폼이 온라인상에 3개가 열리면 양쪽에서 이렇게 점수가 3,000점, 2,000점, 2,000점, 3,000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중복 매출한 건 쉽게. 여기 2번, 3번에서도 정산을 해주지만 이게 어떻게 위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이게 중복 매출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20%, 20%, 이 점수가 더해서 위로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할게요. 제가 이걸 또 선택했던 거는요. 제가 여유 있게 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저한테 왔어요. 제가 엄청 돈을 잘 썼거든요. 저는 카드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사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쉽잖아요. 뭘 사주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일은 계속 영업을 해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 저한테 오셨던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구조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차등의 지급, 매출을 많이 하고 직급이 높고 오래 해야 많은 걸 받을 수 있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출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올라가서도 이 직급에 준하는 수당을 받으려면 또 매출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달달이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공유지 영업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전 세계 탑 리더나 이제 시작한 나와 함께 같이 할 나의 파트너나 똑같이 20%를 주는 회사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보세요. 3%에서 시작하는 사람하고 20%에서 시작하는 사람하고 자리 잡기가 누가 더 좋을까요? 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야 또 나의 팀이 탄탄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누구나 똑같이 20%. 그리고 모든 조직은요. 이렇게 다 받쳐주는 시스템이에요. 매출을. 아래서 위로 다 받쳐주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맨날 받쳐주고 싶어요? 싫잖아요. 솔직히. 네, 사람의 심리는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요. 탑 리더가 제도적으로 밑으로 내려와요. 신기하죠. 제도적으로.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나면 도와주고 기분 나쁘면 안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내려와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졌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평생 매칭 보너스. 내가 이 일을 저도 경험이 없었어요. 여러분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두렵죠. 낯설고. 저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잘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죠? 근데 아까의 모습을 봐봐. 그 상태. 지금 그 얼굴 상태가 이렇게 잘했을 거라는 상상은 안 되잖아요. 저도 하면서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나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그죠? 경험하면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별거 아니거든요. 번지점프 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뛰기 전에만 두근두근하지 뛰고 나면 한 번 더 타! 이러죠.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팀을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축을 하거나 리드하거나 이들을 키워낼 아직은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고 열정 있고 절실한 사람 딱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분한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오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분을
어디 갔어? 예, 한 분만 잘 도와줘도 그분의 소득의 주급에 평생 15%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 소득을 뺏어서 15%가 아니라 소득은 그분한테 들어가고 회사에서 이 사람을 잘 성장시키고 도와줬다고 15%가 평생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도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제가 계속 도와줬어요. 그분이 주급을 10만 원 받으면 15% 얼마예요? 한 달이면 6만 원 정도 되죠? 그분이 주급을 50만 원씩 사주 받으면 나는 15%한 달에 30만 원. 작아요, 안 작아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뭐 돈 넣어놔도 30만 원 이제 잘 안 붙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100만 원씩 이 친구가 벌면 60만 원. 성장해 가면서 평생 15%. 제가 지금 직대로 후원하는 파트너님이 다이아몬드거든요. 네, 어머나 그분이 이 비즈니스를 8년 했어요. 8년 동안 매주 15%도 작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다이아몬드니까 거의 한 달에 그분을 통해서만 매칭으로 거의 300만 원이 들어오잖아. 그분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저를 위해서 사업할까요? 본인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리액션 최고야.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저는 제 파트너님이 지금 현재 뭐 2천만 원 소득을 받는 그런 분들, 뭐 700만 원을 받는 소득을 받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인원의 명수의 제한이 없어요. 왜 이게 거꾸로 가죠? 인원의 제한이 없다. 그거를 글씨가 안 나왔네요. 인원의 제한이 없어요. 금액의 제한이 없어요. 대수의 제한이 없어요. 상속까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모든 게 중복으로 올라오는데 대수의 제한이 없다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수의 제한이 있고 여기까지만 매출 다 못 잡아주니까 너 몇 대, 1대, 2대, 3대까지만 매출을 잡아주고 그 밑에는 안 돼. 근데 그 밑에 제가 나왔어요. 어떡할 거예요? 여기 아이디만 내놓고 집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 너무 싫겠죠? 막 다 빼버려. 그럼 이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게서 나와서 할 건데, 그죠? 사람과의 라인십이 다 흩어지고요. 신뢰감도 없어지고 팀워크 다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100%가 대수의 제한 없이 똑같이 공유가 된다라는 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나의 온라인 상에 플랫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건데 하나를 가지실래요? 세 개를 가지실래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냐? 아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먹고 쓰는 화장품이나 샴푸나 바디나 다이어트나 프로바이오틱이나 바꿔서 먹는 거예요. 바꿔서 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물가가 높다고 해서 돈을 아낀다고 해서 돈이 아껴지든가요? 막 인터넷 검색해서 최저가 막 1,000원 싼 거 해가지고 돈 모였어요? 안 모여요. 가치 있는 소비를 한번 하세요. 내가 건강해지고 예뻐져야 돼요. 제가 여기에 나왔는데 그 전의 모습으로 와서 강의를 한다라고 보면 여러분들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다크서클 내려오고 똥배 튀어나와가지고 가서 미팅하면 돼요? 안 돼요? 나부터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세포를 건강하게끔 하고 나의 세포를 젊게 하는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쓸데없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개설이 되면 재미가 있어요. 내가 다 팔아야 돼요? 내가 5,000전씩 어떻게 팔아요? 3,000전씩 어떻게 팔아요? 사람도 없는데. 그죠? 배가의 법칙. 이걸 기억하세요. 레버리지. 이 소득은요, 축적과 레버리지라는 걸 보시면 돼요. 내가 1월에 친구 한 명이랑 2명이서 우리 유산화로 삶을 한번 바꿔보자고 약속했어요. 근데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우리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 한 달에 한 명씩은 할 수 있겠지. 한 달에 한 명이라도 한번 해보자. 한 명을 30분 찾아가 봐요. 마음에 열려요. 가다가 안 가니까 그렇죠. 정성을 한번 쏟아봐요. 그렇지 않아요? 한 명씩 했어요. 그랬더니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한 명씩 각자의 한 명씩 한 달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한 달에 한 명씩.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면 8명이 되고 8명이 12명이 되고 32명이 될 때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그 이상의 레버리지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못해도 10분의 1만 해도 몇 명이에요? 409명.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랍니다. 영업하고 이 사업은 완전히 달라요. 많은 분들이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달라요. 소득을 잡아주는 것도 다르고 소득의 원리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200포인트 제품 브랜드 체인징 4명한테 소개한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부부가 건강 챙겨야 돼요? 안 챙겨야 돼요? 예, 남편 오래 써먹어야 되잖아요. 예. 좀 줘요. 남편도 하나만 줘. 나는 다 먹고. 그러면 남편하고 나하고 종합영재 하나씩 먹고, 그죠? 그리고 잘 빼야 되잖아요. 식이섬유 하나씩 먹고 장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하나씩 프로바이오틱 4개. 그러면 200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200포인트 먹을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김씨, 이씨, 박씨, 최씨를 연결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2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계산을 하면 금액이 얼마가 돼요? 한번 1년으로 계산해 보세요. 1년으로. 이분들이 또 200포인트씩 먹을 분들을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중복으로 나한테 올라오니까 나는 또 80만 원이 들어오죠. 또 요분들이 아까 배가의 법칙으로 연결을 하면 한 달에 320만 원이 들어와요. 신기하죠? 이분들이 연결을 하다 보면 4단계만 내려가도 한 달에 1280만 원. 이게 배가의 법칙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노동소득으로 이걸 따라잡을 수 있어요?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포인트 먹을 분들 25명씩 하면 5,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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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점이 되고요. 이 3개의 가게에서 한 달에 약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옵니다. 놀랍죠? 이게 유산화예요. 박수 박수. 네. 추가 비즈니스 센터. 자, 얘가 저는 솔직히 추가 비즈니스 센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선택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다 이렇게 플랜을 쫙 풀어주면 본인이 꽂히는 부분이 달라요. 누구는 중복 매출 무한 인정, 누구는 2월이 되고, 누구는 주급을 줘서 좋고 다 다른데 저는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에 꽂혔습니다. 무한대의 소득. 제가 초창기에 저희 그 시댁에서 지금 시가는 더 높아졌겠지만 거의 한 40억 정도의 재산을 받았어요. 와우. 그리고 저희 신랑이 한 이제 소득이 한 2억 정도, 연소득이 아마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벌었던 소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돈을 굉장히 잘 썼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반맛이겠지만 좀 그때 당시에 예, 추억이니까 어디 가면 명품백 또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2-3개씩 막 샀었습니다. 그래서 막 500만 원, 1000만 원이 그렇게 크다라는 인지가 없었어요. 개뿔 돈도 못 벌면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제가 이 돈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만 받는다 그랬으면 솔직히 좀 우스웠을지도 몰라요. 저의 입장에서는. 무한대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 너무 웃긴 게 잘 보세요. 나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아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나한테 투자 한번 해보세요. 대청소 한번 하세요. 40년 동안 50년 동안 살면서 집안 대청소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시잖아요. 안 치우고 살아요? 네? 하잖아요. 근데 30년 40년 동안 내 몸에 많은 독소나 찌꺼기들이 있는데 왜 내 몸은 대청소를 한 번도 안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혈액, 그 다음에 장기, 안에 있는 세포 살아나요. 그렇게 나의 건강을 한번 챙겼는데 온라인상에 가게 세계가 열려요. 내가 쓸데없이 뭔가 권리금을 준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씨와 최씨, 안씨와 황씨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밑에서부터 모든 포인트는 100%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이 밑에 10대 밑에 50대 밑에서 샴푸 하나를 써도 5.5점 14점 하이버즈 하나 먹어도 14점이 다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100%
100%가 공유가 돼. 그러면 저는 10년 했으니까 저로 인해서 공유된 점수가 한 주에 막 몇만 점이겠죠. 그럼 또 여러분들 샘낼 거잖아요. 그래서 유산화는 어떻게 하냐면 누가 일을 잘할지 못할지 많이 먹을지 적게 먹을지 모르잖아요. 소비자가 됐든 비즈니스 코드를 가지든 그들의 소비자들은 다 연결이 되는 모든 포인트는 1포인트라도 100%가 다 공유가 되되 한 주에 5,000점의 리미티드입니다. 5,000점까지 올라옵니다. 자, 5,000점이 올라오게 되면 나의 1번 가게에는 주급이잖아요. 5,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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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점 4주 연속이면 한 달에 700만 원 플러스 알파의 소득이 있습니다. 하나만 2명을 연결해가지고 신기하죠? 자, 그러면 3명을 내가 요 2분을 연결해서 요 가게를 완성을 시켰는데 이 씨를 또 소개해서 요렇게 누군가들이 연결이 되면 이 가게가 5천 5천이 4주 연속이 꽉 차면 8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돼요. 자, 세 번째 또 내가 이분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연결하고 모든 포인트가 올라오면 900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하나를 꽉 채우면 이렇게 보너스가 또 붙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채우면 약 300만 원이 되는 거고 1년에 하나의 레그씩만 키워도 4년이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면 이렇게 보너스도 소득도 여기 보시면 알파는 매칭 보너스 이분들의 15% 내가 얼마나 성장을 시켰냐에 따라서 모르죠. 이게 알파예요. 그런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꽉 채우면 가게가 나옵니다. 꽉 채우면 뭐가 나와요? 1번에서 가게가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4번, 5번, 6번, 7번 이게 뭐냐면 1번에서 꽉 채웠을 때 2개가 나왔어요. 4번, 5번 또 2번에서 나오고 3번에서 나와요. 1번부터 안 나와도 돼요. 3번 꽉 채워도 여기서부터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가 꽉 차면 2개씩 나온다. 근데 이 2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밖에 못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밑으로밖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5천 5천이 돼서 4번 5번이 되면 또 6번 7번 8번 9번이 나오면 어디로 가요? 내가 열심히 후원을 해서 이분들을 많이 도와줘서 내가 가게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게에서 소득을 또 만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해바라기처럼은 못하고 이 가게를 잘 활성화시키고 돈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밖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번의 가게를 가지고 이들은 인맥이 있죠. 나는 능력이 생겼죠. 시간 안에서 함께 했을 때 나도 4번에서 소득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다 같이 공유가 되니까 받쳐주게 되는 시스템. 나는 소득이 늘어나고 얼마나 환상이에요. 스폰서가 파트너가 되고 파트너가 스폰서가 되는 굉장히 재미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나는 무한대의 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가게 3개, 4개 시키면 1,000만 원씩 늘어나요. 맥스를 시키면. 예, 되게 재밌죠. 네, 유산화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아까 그 세모 구조에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달랐던 그 구조 안에서는요. 직급이 가야 돈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직급 막 하잖아요. 막 어떻게 해서라든지. 왜? 퍼센테이지가 다르니까. 근데 유산화는요. 가게가 꽉 차야 직급을 가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의 소득을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 벌고 싶어요? 무한대. 네, 무한대. 지금 여러분들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를 이루고 났더니 그 이루는 과정 안에서 성취감도 있고 방법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겠다. 나의 꿈의 크기가 또 커지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도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시댁에 해주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데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1,000만 원 갖고 돼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무한대의 소득을 꿈꾸셔야죠. 네, 유산화의 보너스가 이렇게 매칭 보너스가 있고요. 리더십 보너스가 있고 아까 꽉 채우면 받는 거 있죠. 그게 리더십 보너스예요. 엘리트 보너스 전 세계 어떤 성장률의 리더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여행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여행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여행 사이트도 있고 뭐 굉장히 여행의 그 플랫폼도 되게 많잖아요. 뭐 여기 어때 뭐 이런 데도. 그래서 여행 막 잘 가죠. 잘 가죠. 예, 여행 갔다 오시면 뭐가 남아요? 카드값 남죠. 네, 여행 가기 전에도 엄청나게 서치해야 되잖아요. 눈 아파요.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 되니까 동선 짜고 그 맛집은 어디가 맛있어. 가기도 전에 지쳐요. 갔다 와서 한 달 동안 카드값 갚느라 고생해. 그럼 그게 여행이에요? 예. 유산에서 보내주는 여행은 내가 정말 열심히 그냥 나의 인프라를 축적하고 누군가를 도와줘서 내가 성장을 하면 무조건 보내줘요. 무조건. 가기 싫어도 막 보내줘요. 누리는 모든 비용 회사에서 줘요. 나와 20세 이상의 누군가의 한 명. 그리고 가잖아요. 용돈 카드 주고요. 완전한 VVIP. 식사도 배가 불러서 그만 먹고 싶은데도 자꾸 줘요. 예. 완전한 VVIP 돼요. 여행은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누리는 여행. 한 번 유산하의 여행을 갔다 오면요. 다른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네. 갈 수 있어요. 유산하는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더 갈 혜택이 많아요. 왜? 다른 데는 탑 인컴 순으로 자르거든요. 유산하는 성장률이에요. 전년에 빵원이었던 분들이 훨씬 좋아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박수 쳐주세요. 유산하는 여러분들이 잠자는 사이에 이렇게 성장했어요. 콩나물씨로 자라듯이. 엄청나죠? 예, 이 안에 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성장 곡선에 발맞춰서 성장하셔야 되고 성장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 돈이 흐르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유산화로 누리는 삶, 변화된 삶. 뭐 이거를 얘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보여줄 게 사진밖에 없잖아요. 제 사진이에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 이 하우스예요. 다 은행에 차압당하고 살 수 있었던 게 저희 그 농가의 하우스밖에, 그것도 불법인 거죠. 따지고 보면.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제가 뭐라도 해야 되기에 가사도우미를 시작을 했고 이 일에 비전을 알아서 노동소득에 노동소득을 더하면 골병이겠구나. 내가 새 집을 돌아도 절대 삶은 안 바뀌겠다.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살게 해주고 싶은데 이 안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와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직도 있어요. 이 길이 되게 좁아요. 들어가는 길이. 그리고 불도 잘 켜지지 않아요. 제가 이 일을 하려고 결단을 하고 뭔가를 알아보고 공부도 하고 누군가를 미팅을 해야 되는데 깜깜한 밤만 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아이들 꼬마 둘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멘탈이 떨어져가지고 돈 자기가 잃게 된 사람들 잡으러 다닌다고 맨날 그러고 다니고 정신 못 차리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논바닥에 아이들 둘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게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는 이 시간을 빨리 당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저희 엄마한테 내려보내기로. 저희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지금은 퇴임은 하셨는데 전라도에 엄마 집으로 1년 내려보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였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때? 지금 입학한 애기들 보면 너무 애기잖아요. 저희 애가 이제 요 큰 애는 4학년 갈 때 저희 남동생이 이렇게 포토를 끌고 와서 순천 내려가는 정안유괴소에 차를 세웠어요.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었을까요? 저는 반드시 이 일로 성공할 거라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서 이 사진을 반드시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찍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약속했어요. 1년만 떨어져 있는 거라고 1년 있다가 반드시 엄마는 같이 살 거라고. 1년 동안 그렇게 큰 돈이 됐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주급이다 보니까 제가 움직인 만큼 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걸 아껴서 그래도 1년 있다가 원룸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큰애가 좀 까칠해요. 안 행복해요. 왜? 넓은 데 있다가 원룸에 오니까 5학년 되는 시절에 아들이 안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아들은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안 행복해? 그랬더니 너무 답답하대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약속했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가기 전에 엄마는 반드시 너의 방을 만들어 줄 거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4년 만에 지켰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교육이라는 게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엄마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열심히 살아내는 모습과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저는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하고 지킬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했고 4년 만에 집을 지었고요. 지금은 10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가 한 4년 이후에 오더라고요. 저는 어마어마한 자유가 써도 예, 마르지 않는 통장이 그때 갖게 됐어요. 자, 지금은 이제 누리게 됐죠. 아까 말했던 그 여행. 여기 이렇게 보세요. 너무 소중한 파트너님들하고 회사에서 보내준 여행. 저희 엄마 아빠가 처음에 내가 이 사업 한다고 하니까 무지하게 반대했죠. 선생님이시니까. 고지식 하잖아요. 저희 아빠가 그런 거 불나방 쫓지 말고 포장마차나 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포장마차 10년을 했으면 지금 이 모습일까요? 세포 성형이 안 됐겠죠. 그랬던 엄마 아빠가 이렇게 회사에서 보내준 여행 오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모습이죠. 예, 저희 남편 여기 그 페루 보내주는 마추픽추 이 정말 멋진 광경을 본 게 아니라 저만 쳐다보고 저만 쫓아다 저만 쫓아 와이프 잊어버릴까봐 여기 밑에 떨어질까봐 다칠까봐 제가 엄청 덜렁대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돌이고 이렇게 이제 계단 올라가잖아요. 그날 또 비도 오고 막 미끄럽고 하니까 와이프 다칠까봐 어디 떨어질까 이 광경은 못 보고 제 옆에서 네 그랬습니다. 저희 파트너님들하고 이렇게 거리에서 두리안을 먹어도 너무 행복한 예, 냄새 난다고 버스에 못 갖고 들어오게 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래도 마냥 행복하죠. 예. 또 하나의 가족, 예, 저와 함께 팀을 이루는 우리 파트너님. 저희는 세 자매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매나 우리 가족도 있지만 또 저와 함께 하는 저희 스폰서님과 저희 파트너님들이 저희 가족입니다. 한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건 그들의 인생이 오는 거다라는 말이 있죠. 이분을 통한 그들의 가족들의 삶까지도 우리는 함께 바꿀 거예요. 저 이렇게 보면 막 굉장히 좀 멋져 보이고 막 이러죠. 포장됐어요, 포장돼. 이분들이 다 포장해져요. 저의 허당을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들도 이런 삶을 누리게 될 때까지 제가 열심히 함께 할 거예요. 이 사진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에요. 요번에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해서 뉴욕 여행을 갔었고 요거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할 때 3년 전에 코로나 막 전에 유럽 여행을 갔었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저희가 물어봤어요. 요번에도 이제 학교 졸업하면 졸업 여행으로 아니면 졸업 선물로 뭐 할까 그랬더니 이 큰아이가 저한테 뉴욕에 가서 타임스퀘어에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싶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말에 자 뉴욕이에요. 가장 비행기 값이 비싸고 호텔 값이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뉴욕은요 미국 사람들도 여행을 적금 넣어서 온대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자 주급받아서 여행했어요. 주급받아서. 네. 이 까칠한 사춘기가 뭐라도 지워주니까 마스크를 벗었죠. 예, 그냥 예, 지금은 그래요. 진짜 행복이라는 게 돈이 효도하더라고요. 예,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질을 높여주고요. 사람의 마음을 여유롭게 해요. 여행 가가지고도 애들이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 엄마 돈 없어. 아니 이것보다 이게 더 싸지 않나?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사. 지금 저희 신랑이 왜 이 사진에 없냐? 쇼핑백 들고 사진 찍느라고 없어요. 진짜 없더라고요. 우리들만 계속 찍고 우리들만 쇼핑하고 저희 신랑은 가방만 들고 다녔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누리는 행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도구 하나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이 소설 한 권이죠?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쵸?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굴곡이 다 있더라고요. 항상 평탄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자, 내가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문제들을 문제로 볼 거예요. 숙제로 볼 거예요. 해결해야 될 숙제예요. 예, 김미경 강사님이 그랬죠. 내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지 희극으로 만들지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사나의 기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스폰서님과 그로잉업의 시스템을 믿고 함께 멋지게 꿈을 향해서 한번 달려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